안녕하세요. 체간간호학원 성인간호 특강을 맡은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은 쉽게 핵심 포인트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간호, 혈액질환 간호, 순환기계 질환 간호, 비뇨생식기계 질환 간호, 신경계 질환 간호, 내분비계 질환 간호, 피부계 질환 간호, 안과 질환 간호, 이비인후과 질환 간호 순입니다. 첫 번째로 호흡기계 질환 간호입니다. X선 소견상 폐우열 소견을 보이는 환자가 숨이 차다고 호소 시 적절한 간호는 바로 반자입니다.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자세는 상체를 높여주는 반자입니다. 천명음 있는 천식 환자의 호흡곤란 시 간호는 반자입니다. 호흡곤란 환자 발견 시 편하게 호흡하도록 취해주는 자세는 반자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침 반사가 소실된 환자가 우유, 침 등 수분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질환은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경구로 음식을 제공할 때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흡인성 폐렴입니다. 연어곤란이 있는 뇌졸중이나 노인 환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 말단,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주머니로 호흡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폐포입니다. 산소 결핍이 원인인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은 불안, 청색증, 호흡 및 맥박수 증가, 안절부절입니다. 입술, 피부, 손톱, 점막 등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의 발생 원인은 혈액 내에 부적당한 가스교환 때문입니다. 객혈시 간호는 절대안정, 금식, 바이탈사인 체크 또한 침범받은 부위 쪽으로 눕히시는 체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농용 환자는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눕히는 체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밀봉 흉관 배액관은 흉곽 밑으로 내려주어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꼭 고농도 산소는 금기입니다. 필요시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코로 흡기하고 입으로 숨을 길게 호기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천식 환자 증상은 천명음, 호흡곤란, 청색증, 간호는 기관지 평활근 이완 위에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투여하고요. 반자위나 습도를 제공합니다. 전신 마취 후 무기폐 예방 간호는 가장 중요합니다. 심호흡과 기침입니다. 결핵 환자의 침구, 의류 등에 제일 좋은 소독은 일광소독입니다. 폐렴 입원 치료 후 예방법은 적어도 6주 동안 심호흡과 기침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혈액질환 간호입니다. 빈혈은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포의 D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B12와 관련된 비타민 B12 결핍 시 걸리는 빈혈은 악성 빈혈입니다. 두 번째로 치질로 인한 만성출혈, 혈액 손실로 인한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골수 기능 장애로 인한 빈혈은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이것도 재골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세요. 적혈구 파괴로 인한 빈혈은 용혈성 빈혈입니다. 열성 유전병으로 혈장 내 음고가 결여된 상태의 질환은 바로 혈우병입니다. 모계로
유전되는데요. 두 번째, 출혈, 창백, 발열, 치은출혈, 좌상복부의 동통, 뇌출혈 증상과 생명 연장의 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병입니다. 기억하세요. 혈액은 혈구 45%, 혈장 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가스 교환과 산염기의 조화를 이룹니다. 백혈구는 생체 내 이물질, 식균작용, 감염에 저항하여 신체를 보호합니다. 백혈구는 무가리 백혈의 림프구와 과리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염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호호로 기억해 두세요. 혈소판은 혈액 온고 작용을 하는 세포며 방사선 놓듯이 가장 먼저 감소합니다. 수혈 시 두 사람의 점검사항은 환자의 혈액형, 수혈팩에 적힌 바로 혈액형과 활력 징후입니다. 수혈 시 수혈 대상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검사는 혈액형 검사와 교차 검사입니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수혈 시, 수혈 전에 환자가 꼭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혈액형 검사, 교차 검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수혈 시 부작용은 오한, 두통, 발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수혈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간호조무사는 수혈을 즉시 중지하고 간호사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 관계는 AB형은 O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지만 O형은 O형에게만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순환기계 질환 간호입니다. 심장 근육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인 심장동맥은 관상동맥입니다. 2천판, 3천판, 폐동맥판, 대동맥판 등 심장판막의 이 역할은 혈액 역류의 방지입니다. 2천판은 좌심방과 좌심실에, 3천판은 우심방과 우심실에, 그래서 좌이승, 2천판은 다른 말로 승호판. 전신에서 심장에 돌아온 정맥혈액을 우심실을 통해 폐로 전달하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의 이름은 폐동맥입니다.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거나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좁아져 생기는 질환은 바로 협심증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활구 이완과 관상동맥 확장에 효과 있는 약품은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협심증 시 투여되는 약물은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혐니 기억하시고 이런 경우 설화요법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화요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혈관병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은 수축기압입니다. 좌심실벽이 우심실벽보다 크고 두꺼운 이유는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심방이 최고로 이완시 압력은 이완기압입니다. 협심증 입원 후 치료받은 대상자가 추후에 직업적 활동에 대해 질문하신다면 스트레스가 크거나 힘이 많이 드는 직업은 피하시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상동맥 폐색으로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은 심근경색증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심괴. 그럴 때는 심근경색증입니다. 회의 도중 흉통, 호흡곤란,
발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입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을 때 우선적인 간호는 산소 투여입니다. 관상동맥 폐색으로 심근의 혈액 차단 시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간호는 절대안정, 변 완화제 투여, 산소 공급, 또한 EKG 모니터링, 몰핀, IV 등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르핀은 IV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식이요법은 저지방, 저염식이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고혈압 조절위의 고려사항은 체중 조절, 식이요법, 저염식입니다. 고혈압을 복용하는 환자의 관리 방법은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 식이요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 비뇨 생식기계 질환 간호입니다. 강낭콩 모양의 신장 기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 유지, 산염기 균형 조절, 질소성 노폐물 제거,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전신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신장염 환자에게 식단에서 꼭 제한해야 하는 성분은 수분과 나트륨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술 전 환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BUN 크레아틴 검사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환자 간호 시 매일 체크해야 할 사항은 섭취량과 배설량, IO, 그리고 체중입니다. 기억하세요. 성인의 소변은 요소, 요산, 무기염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인의 일일 정상 소변 배출량은 1500에서 2000ml 이상입니다.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할 24시간 소변량은 500cc 이하입니다. 사구체 신염 시 소변은 혈뇨, 단백뇨, 진하고 거품이 나는 소변색으로 배설합니다. 전신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절대 안정적인 급성 신염 환자에 정맥으로 주입하는 것은 모두 섭취량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세요. 만성 신부전 환자는 수분을 제한합니다. 동정맥류를 통한 혈액 투석 시 주의사항은 치료 중 오심, 구토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 정체 시의 증상은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부종입니다. 아마도 저인 것 같아요. 전립선 수술 후 유치도뇨관 간호는 도뇨관을 잠그지 않습니다. 유방절제 수술 후 림프 부종 예방 위한 간호는 수술한 팔을 심장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수술팔에는 혈압 체크나 혈액 채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은 에스트로겐 투여, 가족력, 비수유, 늦은 폐경이 있습니다. 유방절제 수술 후 적절한 재활요법은 손으로 벽 기어오르기입니다. 다섯 번째, 신경계 질환 간호입니다. 지주막과 출혈로 궤도술 받은 환자의 체위는 뇌압 상승 방지를 위해 머리를 30도 상승합니다. 남성 뇌종양 환자가 궤도술 이후에 두통 호소 시 체위는 상체를 30도 상승합니다. 기억하세요. 시야가 몽롱, 어눌한 말투, 반신마비 증상과 관련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머리 손상으로 잠재적으로 뇌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의 간호 방법은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합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가 구토 시 기도 개방이 우선인데요. 자세는 측이입니다. 편마비가 온 뇌출혈 환자의 간호시 주의사항은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입니다. 척추 손상으로 누워 계시는 분은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입니다. 기억하세요. 얼굴 표정이 굳고 몸이 느려지고 안정 시 떨림이 있으며 균형 감각이 소실되어 자주 넘어지는 노인성 질환은 파킨슨병입니다. 목적이 있는 수의적인 운동 시 떨림이 감소되거나 글씨를 쓸 때 점점 작아지는 소소증을 보이는 질환은 파킨슨병입니다. 기억하세요.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입니다. 요오드 식품은 대표적인 게 해조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 및 간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식욕은 증가하지만 체중은 감소하여 영양을 보충해야 되고요. 더위를 많이 탑니다. 또한 심계 항진 증상이 있고 안구는 돌출되어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바람 및 설사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교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추위에 예민하여 따뜻하게 보온합니다. 연골 접합 후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로 초래되는 질환은 바로 말단 비대증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항인유 호르몬과 옥시토신 호르몬입니다. 기억하세요. 혈액을 통해 몸의 표적기관에 운반되어 인체의 발육과 성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은 호르몬입니다. 쿠싱 증후군, 알도스테론증, 부신 남성화증 관련한 내분비계 질환은 부신피질 항진증입니다. 췌장에 랑게르 한슨섬에서 분비되며 부족하면 당뇨병을 일으킨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슐린 주사 환자 시 나타내는 빈맥, 두통, 발한, 혼돈은 저혈당 증상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항상 지참해야 할 것은 당뇨 환자 증명카드와 사탕입니다. 당뇨병 조절 시 당뇨 조절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당뇨 증상인 갈증, 다뇨, 체중 감소가 보이는 당뇨 환자의 식이는 잡곡밥, 현미밥이 좋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 식사 관리는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제공하고 당분 섭취와 지방은 제한합니다. 의식이 있는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 증상 시 간호는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발 간호는 말초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발 간호는 발톱을 꼭 일자로 자릅니다. 신발은 편하고 꼭 끼지지 않는 것이 좋고 샌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티눈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야 하고 뒷굽이 낮고 앞이 넓은 구두가 좋습니다. 순환장애 시 바셀린 연고나 로션을 적용합니다. 발을 물에 오래 담그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피부 손상 방지입니다.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간호는 정서적 긴장 요인을 제거해야 되고요. 소양증 환자는 목장갑, 팔꿈치 억제대를 적용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거친 유류의 접촉은 피하고 전분이나 중조, 과망간산 칼륨 목욕을 시행합니다. 또한 냉수포를 사용합니다. 가려움증, 자결감, 발진 등 신경절을 따라 통증을 느끼는 수두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은 대상포진입니다. 기억하세요.
8번째로 안과질환 간호입니다. 수정체 혼탁과 눈부심이 있는 환자의 의심질환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침상 안정 중인 환자 간호 시 주의사항은 기침, 오심, 구토가 있을 때 보고해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 환자의 주의사항은 기침, 코풀기, 발살바법을 제한하는데요. 이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안구 통증, 좁아진 시야, 두통 증상 환자의 의심질환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수술 환자 퇴원식 교육 내용은 해를 쳐다보았을 때 눈앞에 무지개가 보이면 내원하세요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 후 꺼즈 안대를 수술부에 적용하는 이유는 안구 운동의 최소화입니다. 아홉 번째로 이비인후과 질환 간호입니다. 아동이 성인보다 짧고 곱고 넓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발생하는데요. 이 기간은 중이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비출혈 시 간호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옷은 느슨하게, 코를 풀지 못하게 하고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입안의 피는 뱉도록 교육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5분간 비중격을 눌러주고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찜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두염 환자 간호입니다. 목소리는 자제 교육하셔야 되고요.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을 교육하셔야 되고요. 금연교육, 그리고 구강 건조 예방 위해 증기흡연 교육, 충분한 수분 섭취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체강간호학원의 성인간호 특강을 맡게 된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